자, 지난 시간 이어서 등기법 13번입니다. 우리가 요번째 한 번 딱 다루는데, 다음 중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지적소관청이나 건축물대장소관청 다 시군구입니다. 시군구로 알려준다. 통지. 왜 통지해 주느냐? 알려주는 이유는 대장에, 토지 임야 대장부터 건축물 대장에 우리 지적법에 배운 소유자 정리, 요거 있죠? 소유자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토지 임야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정리는 등기된 토지는 등기하고, 요 등기, 소유권 등기죠. 다 1, 2, 3, 4, 5번에 소유권 무선 등기하고 나면 소유자 정리하라고 통지하는데, 5개의 지문을 보시면 소유권 등기입니다. 단 소유권 등기 중에 통지하지 않는 등기는 가시 사명제 등기 이야기했죠.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특히 가등기 4번이죠. 이 가등기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가압류, 가처분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등기만으로는 소유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등기하고 나서는 통지하지 않죠. 나머지는 보세요. 소유권 보존, 이전, 무슨 경정, 변경, 소유권에 대한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 이건 다 통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권 등기 중에 가시 사명제 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소유자 변동이, 가등기만으로는 소유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건 통지하지 않는다. 딱 우리 이제 마지막 9, 10월에 딱 한 번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14번 멸실 등기인데, 부동산에 그것도 전부 있죠, 여러분. 전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그런데 이 멸실 등기는 출제 빈도는 낮지만 한 번은 우리가 9월, 10월에 한 번은 이렇게 문제로 다룹니다. 1번 멸실된 건물에 건저당 등 제3자 권리 목적이 된 경우에는 멸실등기 신청 정보에 이 제3자 승낙이 필요하다. 그래서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라. 근데 이게 있죠.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다 그랬을 때 승낙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인데요. 다만 여러분, 멸실된 건물에 이 제3자의 승낙은 필요 없고, 뭐냐 하면 이게 승낙서를 제공할 필요는 없고, 멸실등기 할 때 이거 있죠.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이 건저당권자 등에게 통지를 해준다는 것은 통지하고 이의 제기가, 이 건저당권자 등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멸실등기 하겠다고 통지는 해주지만 승낙은 요하지 않습니다. 2번 건물이 멸실되면 그 등기 명의인이 1월이죠, 원칙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 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 그 건물에 대지 소유자가 항상 나오는 대위, 여러분 이 뭐 대위하면 대위하여 등기할 수 있다면 다 옳은 지문이라 그랬죠. 3번 증축된 건물에, 증축된 부분에 만약에 변경 등기가 맞춰지지 않고 있다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이제는 그 증축된 부분에
표시 변경 등기는 생략이죠, 생략. 그건 할 필요가 없죠. 증축된 건물이 멸실이 됐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바로 멸실 등기하면 됩니다. 4번, 5번에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건물, 자, 두 가지 비교했죠, 제가.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멸실 등기가 되면 그건 등기가 돼 있으면 요건 지체 없이 멸실 등기하라, 그렇게 돼 있고, 5번 존재하던 건물이 멸실이 되면 요건 1개월 내에 멸실 등기해야 되죠. 비교하시고 4번, 5번. 단 5번이 틀린 거는 이런 우리 등기법에 무슨 변경, 멸실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맨 끝에 과태료, 여러분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다시요. 토지 건물에 변경 등기나 멸실 등기를 1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았을 때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있다 없다? 없다. 앞전에 합병 물었을 때도 이 지문 나왔죠. 건물과 건물을 합병을 하고 1개월 이내에 합병 신청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는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시요. 1번은 성락은 필요 없고 통지, 제3자가 있다면 통지는 해줍니다. 2번이 대위 신청, 3번은 증축된 부분에 변경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멸실 등기하면 되고, 4번, 5번에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돼 있으면 그건 멸실 등기를 지체 없이고, 5번은 존재하는 건물은 1개월이지만 멸실 등기 안 해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15번입니다. 법원에 확정 판결로 등기를 하는데, 확정 판결을, 여러분 늘 했던 거 있죠, 하나. 판결을 받아 등기할 때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입니다. 그죠? 자, 먼저 1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해당 허가서, 여기 허가서가 토지거래 허가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서 등 현존 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판결로 등기할 때는 행정관청에 허가 등을 증명하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면 요 허가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다시요. 요 지문도 한번 나왔죠. 여러분, 판결서에 허가받았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판결로 등기할 때는 해당 허가서를 제공해야 된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 2번 단독 신청이죠. 다 이게 단독. 여러분 2번, 3번, 4번, 5번이다. 등기 절차를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 받으면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무슨 신청이다? 단독. 그리고 3번 공유물 분할 판결도 무슨 신청입니다? 판결 받았으니까 단독. 4번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가 얻은 판결 가지고 채무자가 단독으로 등기할 수가 있고, 5번 법원에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외에 조정, 무슨 조서, 이 조서도 되죠. 보존 등기할 때입니다. 보존 등기는 이런 조서를 가지고도 다 소유권 증명하면 무슨 등기할 수 있다. 보존. 자, 판결 등기 물을 때 여러분 15번 같이 판결 등기 물을 때 아까 그 2번, 3번, 특히 2번에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판결로 등기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패소한 자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등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패소한 자가 등기할 수는 없죠. 패소한 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 자, 판결이 확정되고 또 한 번 물었던 게 10년.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면 오고 없다. 10년이 지나면 확정 판결이 되고 10년이 경과된 후에는 등기할 수 없다면 X죠. 10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등기할 수 있답니다. 자, 판결 등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됐죠. 자, 16번. 매번 하는 우리가 사건이 각하 사유 중에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냐 아니냐. 오늘도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X, OX로 할 겁니다. X에 해당하지 않는 거 O 찾아라는 거죠. 1번 관공서나 법원 촉탁인데 관공서가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 법원이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 예를 들면 공경매, 공매경매로 인한 등기나 특히 법원 촉탁으로 하는 가압류, 이런 등기를 신청해 왔다. 채권자가. 이거 X. 이건 등기 사항이 아니죠. 2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 금지가 분리하여 이 말이죠. 전유 부분과 대지권을 분리하여 등기 신청을 해왔다. 분리 처분 금지에 위반했다가 분리하여. 3번에 건저당 등기에서 채권액이나 채권 최고액을 외국 통화, 미국 달러 10만 달러를 빌리고, 미국 돈 10만 달러를 빌리고 이걸 등기하러 오는데 외화로도 등기됩니다. 외국 통화로도 외화. 다만 환율, 이거 한번 우리 다뤘죠. 외화로 등기되고 미국 달러 10만 달러라고 등기하죠. 그러나 환율은, 이 달러에 대한 환율은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게 사건이 등기할 수 있는 거 3번이죠. 옳은 답은 4번에 공유 지분에는 뭐 계속하는, 여러분 공유 지분에는 전원의 동의, 공유자 전원의 동의 얻어도 이 지분에는 전세권 등 용의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 5번 합유 지분 또 나왔죠. 앞에서 했죠. 이번 3주차에도 합유 지분은 등기 안 되니까 합유 지분에는 무슨 소유권 이전, 저당, 가압류, 가처분, 이거 합유 지분에는 무슨 등기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죠. 자, 이런 문제. 이건 계속 우리 예상 문제로 말씀드렸고, 이런 문제들을 거의 매회 한 문제 이상씩 다루고 있죠. 다시 전체적으로 보시고 OX 등기되는 것만 O, 안 되는 건 X죠. 꼭 지문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17번. 우리 방문 신청, 등기 신청이 전자 신청이 있고 방문 신청이 있죠. 그러면 방문 신청에 의한 등기 신청 취한데, 물론 전자 신청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취하할 수 있고 방문 신청으로 주로 묻는데, 이 취하는 마지막 우리 등기 신청했다가 철회죠. 철회하는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죠? 취하. 근데 이
취하 문제는 딱 한 번, 이렇게 이제 우리 마지막 9, 10월 타임에 딱 한 번 다룹니다. 자주 출제된 건 아니었죠. 틀린 건데 1번, 등기 신청의 취하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나 아니면은 등기 신청에 대한 각하 처분이 있기 전에 해야 됩니다. 완료되기 전에 해야 되고. 2번, 취하는 구두로는 구두로는 할 수 없고 신청인 대리인이 이거 방문 신청했기 때문에 등기소에 다시 출석을 해서 취하 정보, 취하 서면을 제공해야 됩니다. 3번,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신청했을 때 그중 일부 부동산에만 일부 취하가 되느냐? 이건 할 수 있다죠. 마지막 취하 문제가 여러분 한 18회쯤에 마지막 나올 때 틀린 답이 3번 여기를 일부 취하할 수 있다인데 일부 취하할 수 없다면 틀린다. 그렇게 나왔고 4번 등기 권리자 의무자 공동 신청한 등기면 공동 취하를 해야 되고 단독으로 취하할 수 있다 없다. 답은 5번인데요. 취하는 등기 신청이 취하되면 신청 정보를 제외한 이게 틀렸습니다. 보십시오. 등기 신청할 때 제공했던 신청 정보, 신청서와 첨부 정보 일체라는 것은 모두 다 돌려줍니다. 취하하게 되면. 자, 신청 정보를 제외한이 아니고요. 신청 정보를 포함해서 등기할 때 제공했던 모든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신청인에게 반환 돌려줍니다. 그래서 취하는 이렇게 딱 한 번 연습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8번.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여러분, 보존 등기. 옳은 걸 묻고 있습니다. 자, 지문들 보세요. 1번. 건물에 사용 승인 받지 않아도, 우리 건축법에 사용 승인 받지 않아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건물도, 미등기 건물도 직권으로, 이거 있죠? 등기관이 직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없다면 있다. 요것도 있다고. 그 다음에 2번. 미등기 건물에, 자, 세무서, 법원이 아닌, 이 지문 한번 나왔죠? 법원이 아닌 세무서에서 세금 체납, 세금 조세, 세금 체납으로 압류 등기 촉탁이 왔을 때는 직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어디서 촉탁이 와야 된다? 법원. 꼭 법원에서 촉탁이 와야 되고요. 3번에 미등기 건물에,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하면 X입니다. 이게요, 보십시오.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아니고 소유권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으면 직권 보존 등기 합니다. 소유권 이외라고 하면 X입니다. 자, 다시요. 미등기 건물에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있죠. 가압류 가처분이.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와야 직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아닙니다. 4번. 법인이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은 상속과 같이 합병은 포괄승계입니다. 그래서 미등기 토지를 인수한 합병회사가 직접 상속인과 같이 합병한 회사가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죠. 4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거 물었기 때문에 5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에 보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했을 때는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정보를 작성하고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건 뭐로 했을 때입니다. 직권. 직권으로 보존 등기했을 때는 소유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 교부하지 않습니다. X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지문들이 18번 보존 등기도 매회 예상 문제 중에 하나다 했고요. 이런 지문들을 가지고 또 묻습니다. 19번, 자, 또 저당입니다. 매회 나오는 저당 문제 하나죠. 틀린 걸 묻고 있습니다. 1번, 두 가지죠, 여러분.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담보를 위해서도 저당 설정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는 1억이라는 금전 채권이 아닌 토지를 빌리고 토지를 빌리고 건물에 저당 잡을 때, 그때 채권 평가액을 기록하라. 2번은 민법 조문에, 민법에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 행위, 특약으로, 계약으로 약정,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나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3번, 저당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 여기 소유권 외의 권리 하면 지상권, 전세권이죠.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 잡을 때는 그 권리를 표시하여 등기소로 제공하라. 4번도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이 설정되면 딱 묻는 게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이 등기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 질권은 무슨 등기한다? 부기 등기해야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죠. 민법 조문에 있는 내용을 등기법에서 묻습니다. 자, 틀린 답은 5번입니다. 5번 보세요. 5번 지문. 자, 저당에서요, 여러분, 건저당입니다. 건저당에서 건저당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종전 저당 설정자, 이 종전 저당 설정자가 매도인입니다. 그러면 저당 잡힌 부동산이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전되면 종전 저당 설정자인 매도인도 피담보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건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면 있다. 원래는 저당이 설정된 후에 부동산이 매매가 되면 매수인이, 현재 소유자인 매수인이 저당 말소를 청구하죠. 그러나 종전 저당 설정자인 매도인도 피담보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매도인도 저당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판례도 인정하는 판례죠. 민법에도 이 5번 지문이 민법 시험에도 나왔죠. 같이 민법에 있는 민사 판례입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꼭 알아두시고, 자, 다음 20번 등기법. 요 앞에 문제는 20번까지가 등기인데 또 가등기. 매년 안 나오는 해가 없는 가등기입니다. 옳은 거죠. 1번에 여러 번 나왔던 가등기를 명하는 이 법원에, 여기 가처분은 가처분이 아니라, 이게 가처분이 아니라 가등기 하라는 명령, 법원의 명령이고, 이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이건 법원 촉탁이 아닙니다. 이게 촉탁으로 한다면 X죠.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자, 이거 촉탁으로 한다면 X죠. 2번 공동 수인의, 자, 여러 번 나왔던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일부가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원 명의로, 여러분,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가 전원 명의로 하는 본등기는 할 수가 없지만 자기 것만 본등기 할 수 있다. 지분. 그런데 이 본등기 신청은 당연히 허용되는데 각하해야 된다. X죠. 이건 허용되는 등기니까 사건이 수리해야 되죠. 당연히. 3번 저당 설정 가등기 후에 본등기 했고 저당 가등기 후에 들어온 용의권은 후순위,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고 용의권이 후순위가 되니까 이 용의권은 말소, 안 말소 물으면 이건 안 말소죠. 용의권 항상 기준이 용의권 가등기 본등기 했고 용의권 가등기 후에 용의권이 들어오면 직권 말소. 이런 저당권 가등기 후에 들어온 용의권은 안 말소죠. 후순위니까. 4번 요거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인 거는요, 여러분. 허가 대상인 거는 유상의 소유권 이전과 지료 지급이 있는, 유상이죠. 지료 지급이 있는 지상권하고 그 지상권 가등기는 허가 대상입니다. 자, 다시요.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인 권리는 소유권 외에 지상권입니다. 그것도 지상권도 지료 지급이 있는 유상, 무상일 때는 유상이죠, 유상. 무상일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유상에 지료 지급이 있는 지상권과 가등기까지 허가 대상입니다. 5번은 앞에서 말씀드린 가등기 권리자가 여럿이면 그중 1인이 공유물 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죠. 여러분 2번 20번에 2번 가등기권자가 여러 명이면 자기 것만 본등기 해야 됩니다. 지분.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해야 되고 여기처럼 전부를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부에 대해서는 본등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2번과 5번 계속 나온 지문이죠. 자, 여기까지 20번까지가 이제 10문제 등기. 다시 21번부터 30번이 다시 지적입니다. 항상 끊어서 문제 푸실 때 1번, 10번, 11번, 20번 이렇게 끊어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21번 공간정보에 관한 그 구축 관리적인 범죄 또 지번 부여인데 여러분 지번 말씀드렸죠. 앞 시간에도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합니다. 틀린 건데 여러분 오늘은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라 지적 확정 청량한 지역은 지번 부여는 원칙이 종전이 사업 전에 토지에 붙여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 원칙이죠. 다만 2번 종전 지번 본번의 수가 부족하다면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다면
두 가지 예외가 있었죠, 여러분. 블록 단위로 부여하거나 또는 블록 단위로 부여하거나 또는 당의 지번 부여적에 자, 최종 본번이 나오면 여러분 항상 끝에 최종 본번이 두 번 나오죠. 신규 등록 전환할 때 예외. 거기도 최종 본번이 나오죠. 여기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번 부여할 때도 최종 본번에 부번이 아니고 부번. 최종 본번 나오면 항상 뭐죠?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죠. 그래서 요게 부번이 틀렸고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 부여해달라면 부여하는데 물었던 건 이거죠. 지적소관청이 사업계획도 사업계획도를 물었던 적이 한 번 있죠. 사업계획도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4번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서 지번 부여는 준용하는 거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죠.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에 지번 부여를 뭐 한다? 준용. 오늘 이 문제 1번, 2번에서 다뤘던 이 방법을 뭐 한다? 준용. 그리고 5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결번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 보존한다. 여기까지. 지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3회차에도 오늘 1번과 21번 항상 문제 나가니까 전체 4주차까지 전체 문제를 다루고 다시 한번 전체를 점검하시기 바라고 22번 다시 지목입니다. 매회 여러분 나가는 옳은 것으로 묻고 있죠. 지목 문제들 1번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등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에서 뭐한다? 제외. 늘 광천지로 한다면 X. 광천지에서 제외죠. 여러 번 나왔죠? 2번 용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요구. 인공적인 또는 소규모 두 가지 이야기를 늘 하죠. 인공적이다, 소규모다 이런 수로 뚝 부속시설 부지는 국어죠. 제방이 아니고 인공적이다, 소규모다 나오면 국어. 3번 자 이거 앞 시간에도 여객 자동차 터미널, 폐차장 그리고 자동차 운전학원 이 부지는 주차장이 아니고 잡종지. 다시요. 자동차 운전학원, 여객 자동차 터미널, 폐차장 등 이런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잡종지입니다. 주차장이 아니죠. 4번 원야를 이루는 자, 수림지, 중림지는 뺐고 수림지, 중림지 다음에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석지, 황무지 나오면 이건 다 임야인데 광천지로 틀리게 한 거 여러 번 있었죠. 임야입니다. 임야. 옳은 답은 5번입니다. 주차장법 19조 사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건해 요 말, 여기 인건해 요 인건해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이건 주차장입니다. 요 인건해 설명할 때 인건해가 무슨 백화점, 예식장, 큰 식당들 옆에 식당, 백화점, 예식장, 식당 옆에 따로 인건해 따로 설치된 이 부설 주차장은 이건 지목을 뭐로 합니다? 주차장이다. 인건해 이 말 나오면 꼭 이건 주차장이라는 사실. 자, 이런 식으로 지목도 매번 지금 한 문제씩 하고 있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4주차 문제까지 다 푸시고 이제 다시 최종 점검을 다시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자, 23번. 이번에는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등입니다. 앞전에 우리가 여러분 지적공부 보존 관리 이런 문제들을 주로 다뤘고, 이번에는 열람 등본 발급입니다. 비교 또는 그 비교 공부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1번은 원래 지적공부 열람 등본 등을 발급받을 때는 지적소관청에 가서 열람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2번 보십시오. 요 2번 지문. 기출문제도 나왔지만 정보처리 시스템, 이게 이제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다만 지적도 및 임야도는 왜 제외냐? 지적도 임야도는 아직 전산화가 전체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열람 등본 발급. 이 전산화된 지적 공부의 앞전에 보존 관리, 여기 오늘은 열람 등본 발급입니다. 보존 관리는 시도지사가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는 보존 관리가 아니라 열람 등본 발급은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X입니다. 보존 관리할 때만 시도지사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나중에 여러분 이 정답과 해설지를 보면 시도지사 여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이 어디입니까? 세종시장. 이거 있죠?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라고 하죠. 그럼 세종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에 가서도 발급이 되죠. 신청이 됩니다. 자, 꼭 비교하는 거 하나 있죠, 여러분. 시도지사 이거. 오늘 2번 지문에 시도지사 이거 말이죠. 우리말하는 보존관리, 전산화된 지적공부의 보존관리는 시도지사가 들어가지만 이 문제는 23번은 오늘 열람 등본 등 발급입니다. 거기는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X입니다. 특별자치시장이나 시군구청장이나 소관청이나 읍면동에 가죠. 읍면동도 됩니다. 3번에 있죠. 여러분 23번에 3번. 부동산 종합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공부와 마찬가지로 열람 종합공부 기록상 전부 1번에 증명서 발급 받을 때 종합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 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해서 요거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에 가도 지적공부든 종합공부든 읍면동에서도 발급이 됩니다. 4번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 연속 지적도를 포함해서 이걸 활용할 때는 자, 전국 다닐 때 국토부 이건 지적 전산자료 신청이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가서 신청하면 되고 전산자료. 단 5번에 지적 전산자료 신청할 때 지적 전산자료 이용 활용 목적에 대해서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는 거쳐야 되고 심사. 단 앞전에도 한번 다뤘던 성인 심사는 거치지만 성인 제도는 없어졌죠. 성인 받아야 한다든가 하면 X다 했고요. 문제 다뤘죠. 자, 24번은 이제 여기부터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쭉 했던 지적 공부, 토지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오늘 앞 시간까지 전체 다뤘고 여기부터는 이제 연결이 옳은 건데 여러분 1번 임야대장에는 삼각점 및 기준점 위치 요거 있죠. 요 점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도면. 앞에 문제 있죠. 오늘
이 도면 안에 3주차 4번 문제 있었죠, 여러분. 4번 문제를 보십시오. 3주차 4번, 앞 시간에 했던 4번 도면 안에, 4번 문제 도면 안에 126의 6번 원, 여기 토지의 요 점, 여기 126의 6번 토지, 여기 요 점이 표시되어 있죠. 이게 지적 삼각점이나 기준점인데, 이게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여러분? 도면. 자, 24번의 1번. 삼각점 기준점 위치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고요? 도면. 지적 도면에. 2번. 임야도에는, 지적도 임야도에는 소유자나 특히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등록이 안 돼 있다?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는 이 19자리, 이거 다 알고 있죠? 이 19자리의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등록이 안 됩니다. 도면. 소유자도 틀렸고요. 3번. 공유지 연명부에는 도면 번호라든가 지적 도면의 축척은 공유지 연명부는 등록사항 아니죠. 특히 도면 번호 8호, 이거 있죠, 8호. 이런 8호라고 하는 도면 번호는 공유지 연명부에는 등록이 안 되고, 축척은 도면의 축척인데 대장에도 등록이 되지만 이건 공유지 연명부 등록사항 아닙니다. 그러면 4번 대지권 등록부에 보면 이 건물의 명칭이 아파트 명칭, 그리고 소유권 지분 있죠. 아파트를 공유할 때 지분. 요게 옳은 답이고,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했죠. 아까 이거.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22.41. 이거요, 여러분, 앞에 문제에서도 우리 다뤘죠. 앞에 문제라는 거는 4번. 오늘 요 3주차 4번, 5번. 4번에 5번, 5번에 4번에서도 다뤘죠. 이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요 경계점 간의 거리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죠. 24번에 5번 말이죠. 다 설명드린 거고. 자, 25번은요.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어떤 사항이 등록되느냐? 5가지 다 적어드렸습니다. 1번, 지적공부 내용, 건축물 대장 내용 2가지 하고, 2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하고, 3번이 등록사항 아닌 답이고, 4번, 등기부상의 부동산 권리와, 특히 5번, 개별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이죠, 이게.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딱 한 번 다루는데, 여러분 2번, 3번을 비교하시면 2번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내용이 종합공부에 들어가고, 3번에 이거 있죠. 지형도면으로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도가 도시계획. 도시계획의 내용은 등록사항이 아니죠. 실제 기출문제에는 25회 때 딱 한 번 나왔죠, 이 문제. 25번. 답이 이거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토지 수용하고 보상금 있죠. 토지 수용, 보상금. 수용, 보상의 가격, 수용 보상 가격은 종합공부 등록사항 아니죠. 이걸 답으로 냈고, 오늘은 도시계획으로 답을 바꿔놨습니다만은, 어떻든 다시요. 25번 종합공부에는 1번 지적공부 전체 내용과 건축물 대장, 그리고 2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번 등기부상의 부동산 권리관계,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내용이 종합공부에 들어갑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적어드렸습니다. 자, 26번부터 쉬었다가 다음 시간 오늘 마지막 셋째 시간에 전체 나머지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